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큰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서 바이오도 돈을 벌 수 있구나, 혹은 글로벌 빅파마와 좋은 계약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내 어느 정도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예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플랫폼 3사. 이제 플랫폼 3사라고 하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빅딜도 나왔고, 이제 9월 23일에 머크, 키투르다 SC제형의 임상 3상이 끝나면서 그 이후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연내 추가 라이선스 계약이 기대되는 리가켄바이오는 이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바이오까지 최근의 흐름 정말 좋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 계속 좋을 수 있을까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바이오도 좋을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글로벌 바이오의 지수가 좋으면 국내도 좋았던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좋은 건 알겠는데 해외 바이오는 어떤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이잖아요. 거기에 바이든이 물러나고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또 다른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랑 도널드 트럼프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죠. 근데 두 사람의 지지율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고, 심지어 몇몇 곳에서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더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그런 바이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글로벌 바이오든 국내 바이오든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가 주말 동안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미시간에서 이기고 있다고 언급이 되기도 했고,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 관련 정책들은 또 나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좋아하지만 바이든은 싫었던 사람들이 해리스를 굉장히 지지를 해주고 있고,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봐서 돈 버는 법을 알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지 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게 약간 거만할 수는 있는데 팩트기는 하죠. 그래서 원래 트럼프가 주가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트럼프는 자신의 가치 혹은 자기가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느냐를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로 많이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가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을 뽑자고 하면 트럼프이긴 하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의 진짜 좋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보여줄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일단 해리스랑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무조건 나아요. 바이든은 약간 인하도 많이 밀었었고, 빅파마들이랑 사이도 안 좋았고, 그만큼 해리스든 트럼프든 바이든보다는 나을 거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민간 헬스케어, 그러니까 빅파마들 혹은 바이오 기업들 자체를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해리스는 공공 헬스케어 산업을 지지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오바마 케어의 명맥을 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모두 약가 인하를 어느 정도 밀고는 있고, 바이오시밀러의 필요성도 대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조금 더 헬스케어 기업 자체에 우호적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강하게 밀고 있다는 것이 바이오텍에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지수 자체는 트럼프 정권에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요. 생물보안법이나 이제 약가 인하와 같은 법안 혹은 이제 금리 인하 자체는 누가 당선이 되든 다 추진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타격은 없을 것이고, 되려 바이오텍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수혜 대상인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 혹은 CMO, CDMO 기업들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셀트 삼바,
키트루다를 예시로 들 수 있고, 혹은 미국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미국 키트루다와 개발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 거기에 글로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 모두 그냥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바이오텍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하반기 실적이 진짜 좋거나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거나, 혹은 빅파마들이 인수한 적이 있거나, 혹은 빅파마들이 관심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지, 거기에 9월에 있을 에스모 암학회에서 임상 발표를 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중요한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지 꼭 업데이트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가는데 오늘 원텍, 비올 실적 잘 나오지는 못했지만 비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상치 대비 괜찮게 나왔고, 원텍이 조금 예상치보다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비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특허 소송 합의금이 하반기에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체적인 장비와 소모품 매출이 꽤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인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T는 1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잘 나온 상황이고요. 원텍은 내수가 조금 많이 꺾였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지켜볼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옛날보다 많이 승승장구하고 있죠. 일단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금리 인하는 9월이기 때문에 그 전인 8월까지는 어느 정도 바이오를 공부하기에, 혹은 바이오에 투자를 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